안녕하십니까. 수다장터 진행을 맡은 정강희입니다. 수다장터는 경인종합뉴스, 광흥타임즈, 뉴스인 광명, 수다팩트 등 4개 언론사는 시민들에게 좀 더 다양한 정보와 재미를 주기에 수다장터란 이름으로 유튜브를 개설하고 기사와 유튜브를 병행하여 내보내고 있습니다. 유튜브 개설에 맞춰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오는 4월 10일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지역을 누비고 있는 광명 가불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과 예비 후보자를 만나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동석 국민의힘 광명을 국회의원 예비 후보를 만나 총선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광명 을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 전동석입니다. 이 수다장터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제가 가진 생각을 전달하고자 하니 혹시나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 외에도 또한 우리 광명 시민들에게 정말 다가가는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의원 이후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안 하신 걸로 아는데 갑자기 제기를 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저에게 갑자기 제기했냐 아니면 또 그런 정치 일선에서 떨어져 있었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정치 일선에서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그동안에 있었던 지방선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제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왔고 또한 각종 선거 때마다 200번 이상의 연설을 하면서 제 목소리를 곳곳에다 남겨놓은 정도로 해서 제가 일선에서 떨어졌다 하는 얘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제가 한 1년 전부터 이 을지구는 지금 사고지구당으로 계속적으로 되고 있어서 제가 어떻게든 좀 살려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사고지구당을 또 조직책을 이렇게 모집했을 때도 제가 거기 갔었습니다. 예. 갔었는데 저 혼자 또 냈었고 하는 어떤 외로움이 있었고 그런데도 전체적으로 중앙당이 그때는 혼란 위기였었기 때문에 전부 다 보류 상태로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이번에 총선에서 적어도 광명을 좀 더 새롭게 하는 마음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 마음을 연장선상에서 제가 한번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총선에 이번에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공약 3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대표 공약 3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공약이 있습니다. 공약이 있는데 미리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건 사실 너무 좀 앞서가는 이야기 같고 또 그리고 공약이라는 것은 또 비밀스러운 것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3가지를 딱 말씀드리긴 어렵고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오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야당이 하는 것은 허황된 공약이지만 허황된 약속일 뿐이지만 여당이 하는 것은 바로 실천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봤을 때 여당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광명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라 이런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야당의 공약은 허황된 약속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겠고요. 여당은 공약은 전부 다 실현 가능성 있는 공약들만 내세운다. 그게 이제 실천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겠죠. 예.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지난번에 모 후보께서 당선된 모 후보가 광명과 목동의 그때의 모터 기치를 그렇게 세웠어요. 광명과 목동선을 지하철을 연결하겠다고 제1공약으로 세웠었어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마디도 한 적 없어요. 그 허황된 공약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실제로 야당이 했을 때는 그것이 허황된 공약으로 허황된 약속일 뿐이지만은 실제로 여당의 후보가 했을 때는 그건 실천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우리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이기도 하고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래 선거 결과를 보면 광명을은 국민의힘에게 광명갑보다
오히려 더 험지다. 더구나 민주당은 현재 현역 의원이 2분이나 계십니다. 누가 와도 힘들지 않겠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본선에 가신다면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몇 가지 중요한 이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하셨던 광명 갑보다 을이 더 흠지다. 결국에는 갑, 을이 전부 다 국민의힘이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지역이라서 험지가 아닌가 이런 어떤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많은 후보들이 내가 이길 책임지겠다고 많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전체 역대의 선거 분석을 해보면 가장 최근의 분석, 지방자치단체 선거 있었죠. 그때 4대 지방선거 때 그것을 분석해보면 적게는 3%, 많게는 5% 졌습니다. 각 1, 2, 3, 4 선거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적게는 3% 졌습니다. 많게는 5% 정도 졌거든요. 그 전에는 중앙당에서 어떤 사람을 뭐 우리가 얘기하는 내려 꽂는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내려보내서 그냥 그 자리에 맡기고 했었기 때문에 거의 더블 스코어로 진 예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봐서는 아마 근접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아무리 생각해도 선거를 하자면은 여당 프리미엄이 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어떤 선거의 노하우가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현역 의원들을 전부 다 안 찍겠다는데 그래 프리미엄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전부 다 여론조사에 보면 현역 의원 안 찍겠다라는 게 일반 여론조사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치에 그런 어떤 정치에 실제로 선거운동을 했었지만은 내 이름을 걸고 정치에 나오지 않은 상태로 본다면 많이 쉬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속에 축적된 내면의 힘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다라는 어떤 칭찬을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겨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보다는 지역 정치인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 그건 당연한 이렇게 말씀 그렇죠. 정리가 되겠네요. 안녕하십니까. 수다장터 조수재입니다. 후보님, 이 최근에 그 여론조사 꽃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광명을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가 긍정이 26.3%, 부정이 71.6%로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은 부정 평가가 70%를 이제 초과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론조사 꽃이라는 곳이 김어준 씨가 하는 데 아닙니까? 아주 편파된 방송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제 신문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르고 다르다고 잘못 하나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대답하는 수치가 달라지거든요. 결국엔 무엇이냐? 광명이라고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긍정 직무 수행 평가가 70%가 부정 평가다. 절대는 안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최근에 여론조사가 가장 저는 그 부정선거 이런데 사실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남들은 내가 모르는 분야에서 그런 부정선거가 어떻게 있어? 이라고 하지만요. 저는 공부를 해온 사람으로서 부정선거가 없어야 된다는데 굉장한 초점이 있어야 되고 지금까지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저는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김어준 씨가 말하는 K값에 대한 것 때문에 옛날 뭐 박근혜 정부 때 K값 가지고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그렇게 떠들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전에도 그 K값 가지고 영화까지 만들어서 대박을 터뜨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입 딱 다물고 있어요. 그럼 그 K값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결국에는 그걸 비근한 예로 한 가지를 이야기했을 뿐이지만 결국엔 그런 모든 알고리즘을 통한 부정선거 같은 게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그 개표 나중에 재개표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나왔던 모든 증거물을 봐서도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지 워낙 큰 덩어리기 때문에 그 결과를 말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그거에 대한 건 언젠가는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질문한 것만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에는 그 여론조사의 꽃에서 여론조사의 꽃 정말 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항상 편파 방송을 해놓고 그 말을 한다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거를 대표적으로 진행한 사람이 김어준 씨 아닙니까? 다 그거 알고 있으면 우파에서는 그 사람 얘기 듣지 않습니다. 70%라는 거 절대 그렇다고 안 합니다. 적어도 49대 51 정도는 올라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본인만의 정치 철학 내지는 본인의 장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정치 철학 그럼 약간 거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본다면 제가 기자회견 때도 말씀드렸듯이 과연 내가 국회의원이 돼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의 정치 철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경기도 의원 때 수석 대변인을 지냈습니다. 한나라당 수석 대변인이었어요. 한나라당 수석 대변인이었다는 것은요. 그때 한나라당 의원이 111명이었습니다. 사실 작은 국회예요. 그렇죠. 거기에 수석 대변인을 지내면서 많은 무수한 정책을 이야기했고 제 입으로 이야기했던 게 있잖아요. 그런 이 입장을 생각한다면은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을 의회에 맞춰보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 국회의원은 우리가 얘기하는 예산을 당연히 내려올 수밖에 없는 예산을 내가 한마디 거들었다고 해서 내가 가져왔노라, 내가 이런 일을 했노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내공으로 돌리기는 사실 부끄러운 일들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말 그대로 국회의원입니다.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가는 데에 그 충심을 다해야 되는 것이니 소위 말해서 내 사람 방탄하는데 아니면은 인원수가 많다고 해가지고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그냥 무대기로 밀어붙이고 우리가 시민들의 사는 민생에는 안중에도 없고 내 원하는 거 그냥 사람 마음에 안 들면은 좌천시키고 또 탄핵하고 이것이 국회의원입니까?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첫 번째 국회는 나라가 국시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올바로 이끌어가는데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 국회의원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얘기하는 가교의 역할. 지방 내가 광명 출신으로 국회의원이 된다면 광명과 국가 간에, 국토부 간에, 아니면은 국가 간에, 아니면 경기도 안에 그 가교의 역할을 하면서 이쪽에 필요한 게 있으니까 예산이 필요하면 가져오기도 하고 어떤 교육시설이 필요하면은 이걸 해달라고 정책에 또 넣어달라고 얘기도 하고 또 아니면 법안을 해서 법대로 진행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제 일을 세금 깎아주겠다 또 돈 더 주겠다 이런 걸로 가만히 있을로 베네수엘라와 같은 그런 역할을 길로 간다는 것은 그는 국회의원이 정말 자기를 속이고 기만의 행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국회의원이라면 적어도 나라를 위한 생각을 먼저 해서 애국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수사장터 김진환입니다. 유튜브 10만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안 되고 있어요. 김진환이를 사랑하는 독자 시민 여러분, 요 카톡에서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요 보시면은 요 유튜브 이 앱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검색창에서 수사당처를 치면은 바로 그냥 구독만 눌러주세요. 그걸 몰라갖고 그냥 그 카톡에서 하려니까 안 들어가지니까 그거 뭐 해라 하니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그거 해주세요. 할 줄을 몰라서 그랬는가 봐요. 좀 많이 해주세요. 아니 근데 우리 후보님이나 그다음에 제가 여기 보기에도 울고는 그냥 때만 되면은 그냥 사고 당이다 보니까 그냥 중앙에서 내려오더라고. 예. 어떻게 이번에는 또 내려온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제일 처음에는 김손모 후보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김모 후보까지 그것도 젊은 청년까지 내려왔었는데 이번에는 또 내려보낼 것이냐. 중앙당의 정책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광명을 지금까지 버리고 또 버리겠다. 아주 안타까웠던 게 사실은요. 광명에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후보가 31개 시군을 다 갔으면서 광명에 안 왔어요. 안타까운 일이네. 그러면 광명을 버린 거라고 똑같죠? 나는 그거 정말 그러면서 안 된다고 또 생각해요. 중앙에서 이번에 또
내려보낸다고 하니까 어떻게 내려보낸다는 참 말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 근데 없습니까? 비대위원장이 자기가 챙겨서 보내겠다고 말을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은 적어도 공정 경선을 하겠다. 아니면 또 설득력 있는 공천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살지도 않고 어떤 사람이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청와대 출신이 52명이 지금 나와서 대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먼저 그 우리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내용을 본다면 적어도 그런 사람을 광명 가서 죽어라 뭐 이런 식으로 보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광명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는 16년 동안 민주당에서 정말 민주당에서 뭐 하나 변함없이 그냥 해준다고 약속만 하면서 지나왔던 세월을 본다면 내가 생각하기에는요, 적어도 이번에는 바꾸자 하는 시민들의 생각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한다면은 중앙당에서 내려왔을 때에 제 판단에 이분이라면 정말로 광명을 위해서 정말로 당선 가능성도 있고 뭔가 제가 수긍할 만한 사람이 내려온다면 정말 제 양보할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오더라도 저는 지금 상황에서 광명에서 저보다 뭐 당선 가능성이 더 있다. 이게 판단이 가능할지 그게 좀 의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면은 이 경선이라는 게 사실 축제거든요. 축제를 딱 끌어올려서 마지막 그 후보에 선출되고 그 다음에 본선에서 이기고 하는 그 과정, 그 로드맵이 있어야 정말 멋진 선거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경선은 가능하되 이 공천 그러니까 지명 공천은 노다 이거죠. 지명 경선을 했을 때 당선된다는 보장이라는 게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로 뭐 다음 주부터 그게 진행된다고 하는데 광명에는 너가 가서 이겨봐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럼 광명에 있잖아요. 네. 그 좋은 결과가 나기를 바라고요. 전 질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튼 저도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광명 시민들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광명 시민 여러분, 특별히 광명 을지역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 제가 동료 시민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동료 시민이라는 말을 우리 비대위원장님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적어도 함께 가자 하는 의미에서 그 말을 썼다고 보거든요. 그분이 뭐 왜곡에 대해서 상당히 밝기 때문에 그 외국 말을 그대로 풀어가지고 동료 시민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나 싶기도 하고, 또한 그런 마음으로 당을 이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쓰고 함께하면 길이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쓴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 프레카드를 걸었을 때 슬로건을 제가 동료 시민들이여 함께합시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모토였어요. 원래 그전엔 저는 제 손을 잡아주십시오. 땀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달리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발맞추어서 광명의 발전 좀 식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광명의 발전은 결국에는 정부가 성공을 해야 광명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망하면은 광명의 발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결국엔 뭐냐? 함께 발을 맞춰서 나갈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동료 시민들이요, 함께 합시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면서 광명 시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 전동석을 뽑아주시고 전동석이 무슨 일을 하는가 지켜봐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다장터는 전동석 국민의힘 광명을 국회의원 예비 후보를 모시고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들어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귀한 시간 내주신 전동석 국민의힘 광명을 국회의원 예비 후보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동석 국민의힘 광명을 국회의원 예비 후보님께 궁금사항이 더 있으시면 댓글로 의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좋은 모습, 깊이 있고 재미있는 모습으로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수다장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